네, 2022년 1월 28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조금 슬픈 이야기, 조금 한심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나도 참을 수가 없다. 세상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이런 한탄이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는 사람 입에서 나왔습니다. 나도 아프다. 나도 참을 수가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이재명 씨의 형수인 박인복 씨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장영하 변호사에게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거기에 보게 되면 남편 이재선 씨죠. 이재명 씨의 형. 남편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을 할 때 공권력의 칼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할 뻔했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안 계시고 돌아가셨죠.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 가족에게 또다시 뻔뻔한 거짓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법원 기록을 보게 되면요. 이재명 씨가 재판을 받을 때 검찰이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2012년 12월 22일 모 연구소에서 이재선 씨에 대해 실시한 심리적 평가를 했는데 조울증과 연관된 단서들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다. 조울증이 아니라는 얘기죠. 유의미한 정신과적 장애 및 정서적 어려움이 있지 않는 상태라는 판단을 받았다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근데 검찰이 이러한 자료를 제출한 이 재판에서 2020년 대법원 선고가 나왔는데 이 선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2012년 4월에서 8월 사이 성남시내 보건소장의 반대에도 형 이재선 씨의 강제 입원을 시도한 정황을 인정했다.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재명 씨가 보건소장에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평가 문건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바 있고 이재명 씨가 브라질에 출장하고 있을 때 보건소장에게 이재선 씨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채촉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걸 얘기한 겁니다. 형수는. 10년 전에 남편의 정신 상태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결이 나와 있는데도 왜 이재명 후보는 내 남편을 미친 형이라고만 자꾸 해야만 하는가? 다시 정확하게 옮겨볼까요? 왜 항상 이 후보한테는 미친 형이어야만 하나? 무엇을 덮기에 항상 미친 형 취급을 당해야 할까? 거짓말을 해도 눈물이 필요한 것일까? 라고 했습니다. 아까 법원 판결 보셨죠? 네. 이 부분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4일 날 성남 상대원 시장, 옛날 과거 이재명 가족이 살았던 데죠. 거기서 이재명 씨가 흐느끼면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죠. 시장이 됐더니 정신이 온전치 못한 형님에게 이재명을 쫓아내면 시의회 의장을 시켜주겠다고 작업하고 유혹해 형님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말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형님에게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형님 뜻대로 하세요 해도 됐겠지만 결말이 두려웠다. 그 결말은 친인척 비리와 망신은 이재명의 망신을 얘기하는 거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본인이 이런 걸 다 막았다. 제가 화가 나서 형님에게 전화해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느냐고 했다. 형님은 제게 철학적 표현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조롱해 제가 욕을 했다. 욕한 건 잘못했다. 그러나 지금 제 어머님도 떠나셨고 형님도 떠나셨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문제로 우리 가족들의 아픈 상처를 그만 헤집어 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아픈 상처는 맞죠. 그러면서 가족을 거론하면서 나를 공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씨 화법을 쭉 보면서 요새 오은영 박사가 심리상담을 해주던데 이재명 씨 심리상담 한번 받아보면은 본인도 깜짝 놀라는 그의 멘탈이 나올 겁니다. 저는 오은영 박사만큼은 아니지만은 제가 봐도 이재명 씨는 남을 통해서 자기를 얘기하는 게 많더라고요. 형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그 형님의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라고 하면 이게 사과인가요?
사과가 아닌가요? 세상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르고 한 죄는 죄가 아닌 거 아니냐. 제가 쭉 보면서요. 무지에서 온 죄가 더 큰 죄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무지하기 때문에 잔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게 죄냐 그러는데 모르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육법전서도 봐야 되지만 육법전서도 제대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은 안 하죠.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이런 말실수는 할 수 있어요. 자기도 후렴께서 한 말이니까 이해는 됩니다. 근데 형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상처가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자기 괴로움만 얘기한 거죠. 육법전서를 제대로 공부했으면 이런 실수 안 합니다. 몰라서 못했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몰라서 한 죄가 더 큰 죄가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모른다는 이유로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나는 몰랐다. 모르고 짓는 업이 굉장히 많죠.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왜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지 억울해 하는데 본인이 그걸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라는 거잖아요. 수신제가 하기 전에 경물치지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경물치지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상당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세상 공부가 안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쭉 살아보니까 형제 간의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냥 대개 갈등은 생기면 그냥 덮고 그냥 가버립니다. 모른 척하고 대면 지냅니다. 그게 풀리려면은 서로가 이해할 만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뭔가 좀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씨가 한반도 문제는 참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반도가 이렇게 심한 분단이 된 거는 몇백만 명이 싸우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풀리는, 대화로 풀리는 통일이 아닙니다. 이거 파고 들어가면요. 제가 몇 차례 광주도 제대로 파고 들어가면 희한해집니다. 저는 북한에서 공작원들이 와서 했다는 주장까지는 못합니다. 팩트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계엄군이 빠진 그 기간 사이에 숨진 몇십 명은 누가 죽인 거냐. 그리고 160여 명 사망자 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들 중에 20몇 명 몸에 받쳐있는 카빈 총알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상한 게 많습니다. 그렇게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민주화 운동의 선구자인 광주 지역의 전남대, 조선대 학생 희생자는 왜 그렇게 적으냐. 아주 이상한 게 많습니다. 제대로 들어가면. 그래서 그거를 어떤 경우는 해결하지 못하니까 덮고 그것도 꺾고 가면서 그랬다라고 역사로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꾸 밝히면 힘들어지죠. 마찬가지로 6.25 전쟁에 의한 남북 분단을 쉽게 갈 수 있다고 보고 근데 만약 이걸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하면 복잡해지거든요.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재명 씨는 남북 문제는 쉽게 푼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 가족, 형제 갈등은 못 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아프다고 호소를 합니다. 근데 남이 아픈 건 모르는 사람이네요. 이해해달라 그럽니다. 제3자한테. 나는 아프다. 아직 옳고 그른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26일 날 이재명 씨는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 공격당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씨는 있는 사실조차 묻히고 있다라고 즉석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향에 가서는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와, 이재명 씨가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야기하면 세상이 다 기울어졌지. 저 같은 경우는 기울어지는 운동장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도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하면 왜 내가 이렇게 유튜브 하면 노란 딱지가 많아요. 저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그냥 웃고 지나가고 있을 뿐이지만. 대장동에 관해서 이재명이 뭐 했느냐고 하는데 그 의혹에 연루된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을 10년간 찔렸는데 씨알도 안 먹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억울해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씨가. 이재명 성남 개발,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사인한 문건이 있잖아요. 요것만, 그러니까 흰 백지가 있는데, 백지라 그래야 되죠. 근데 그 중에 계속 확대해서 점 하나 있는 거 확대해서 꽉 차게 하면, 흑지라고 하면, 이게 궤변인 거죠. 이게 전체를 못 보는 사람이 한 겁니다. 또 광명에 가서는 대통령 권한이 큰데, 이 권한으로 나쁜 짓을 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들키면 이명박 박근혜처럼 된다. 탈탈 털면 다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람들이 나를 11년간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라 그랬습니다. 근데 거꾸로 뒤집으면요. 아직 이재명 씨는 제대로 조사 안 받았어요. 수사받은 바도 없고. 성남시장 권한도 성남에서는 막강합니다. 나쁜 짓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들키면 지금 이재명 씨처럼 여러 가지 궤변을 내려놓게 됩니다. 대장동 게이트, 성남FC 사건, 욕설 사건 쭉 제대로 수사해보면요. 이재명처럼 된다는 말 나올 수 있습니다. 이재명 씨는 남 공격할 때는 자유롭게 하고 자기 할 때는 이건 아니야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이런 소견을 가지고 어떻게 국가를 이끕니까? 나한테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생각하는데 상대도 기운 운동장이에요. 주관적으로 나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거는 행동의 그그달이라는 겁니다. 그때 달라요. 그때 요때는 요렇게 저때는 저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그달 정책 그그달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충분히 어리성장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픔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 성남 축구단 FC 후원금 문제가 또 되고 있네요. 성남 FC의 구단주는 성남시장인 모양이죠. 이 성남 FC가 네이버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던 모양인데 그 대가로 네이버에서는 성남시에 뭔가 이제 인허가를 요청했던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경찰에 처음 고발이 접수해서 수사를 했고 거기서는 뭐 입건을 하지 않았던 모양이죠. 다시 이제 성남지청으로 넘어왔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성남지청장하고 그 밑에 차장검사 의견이 갈렸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대검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쪽으로 틀을 잡았던 모양입니다. 서로 판단이 다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차장검사가 박은정 지청장에 대항하는 모습으로 사표를 쓰고 나갔던 모양입니다. 박은정 검사 어떤 사람입니까? 꼬박꼬박 윤석열에 대들었던 사람이죠. 근데 본인이 거꾸로 치받치니까 어떤 모양이 됩니까? 그때는 잘못됐다고 떠들고 기운 운동장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본인이 치박히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는 룰대로 했다 그러잖아요. 되게 본인이 아픈 사람들이 비명을 먼저 지릅니다. 그리고 억울하다 그럽니다. 근데 본인이 갑이 돼서 당하면 그걸 또 수용을 못해요. 박 지청장이 한 말 들어볼까요? 왜 수사팀하고 차장검사 이외 수사팀과 의견 충돌이 있었냐 그랬더니 본인이 수사기록 28건 8,500페이지를 다 봤답니다. 그래서 견해 차이가 났답니다. 다 봤을까요? 이 자료는 수사팀이 만들었을 텐데 봤다는 거에 집중해서 자기를 고집하는 걸 수도 있죠. 이건 다시 검토해. 그리고 사장검사 나가는 거 하나 감싸지 못하는 리더라면 에이 깜이 아니지. 자꾸 이런 사람들은 내 사정을 이해해달라 그러고 자기가 갑일 때는 어릴 때는 막 비명을 질러댑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하면 이 국가를 운영하려면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인격도 커야 됩니다. 얼도 커야 되고 어리작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 바로 형수한테 소송을 당하는 그런 사람, 후배한테 멸시를 당하는 그런 상급자가 됩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사람은 조직 생활하면서 많이 봤어요. 군대에서도 봤고 기자하면서도 봤고 동아일보에서 오래 했어요. 동아일보에서 많이 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조직이 잘 못 커요. 자기 억울한 것만 표현하지. 그러니까 기관장이 되면 못했던 것만 밀어붙이려고 해서 한풀이를 하게 되죠.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이럴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 주관적이고. 그리고 이제 와서 형수가 소송을 걸겠다. 또 박은정 지청장처럼 차장검사가 항의하고 사표 쓰고 나오니까 이건 뭐지 하면서 이분도 아팠겠구나 하고 현타가 오는 거죠. 아마 이러면서 깨닫는 건데 이런 깨닫는 과정이 일찌감치 겪었어야 되는데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김의겸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제 또래고 저보다 약간 1년 후배고 한겨레에서 잔빼가고 굵은 기자인데 윤석열 씨 장모 무죄가 2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죄를 판결한 판사는 윤 씨라서 윤석열과 같은 윤 씨라서 친밀감을 느껴서 그랬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와 진짜 김의겸 진짜 당신 고려대학교 법대 나와갖고 한겨레 기자한 거 맞아? 술이 있으면 확 그냥 진짜 기자에 대한 모독이에요. 이런 말을 어떻게 기자 출신이 이런 말을 해요? 팩트를 갖고 이야기해야지. 와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지금 정부를 이끌고 있는 세력들이 집권 여당이어야 되는데 집권은 해놓고 마인드는
야당, 집권 야당 수준이에요. 아주 격이 떨어져. 좀 한심합니다. 좀 한심해. 그래서 나는 못 참겠다. 그래서 윤석열, 장모, 무죄준 판사는 윤석열과 같은 윤씨라서 그렇다. 그런 주장이에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끄는 걸로 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저 같은 사람도 제가 팔이 안으로 굽고 저도 몰라서 더 잔혹하게, 저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사를 가혹하게 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하면서 하나씩 현타를 오면서 아 하고 깨달으면서 수정해 가는 거죠. 근데 나이 60이 다 되도록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 한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술자리 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누구누구를 조롱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혀 무서워하는, 옛날엔 두려워했어요. 졌을 거 권력 잡으면은 마구해서 큰일 나겠다 싶었는데 요즘은 아이고 참 이렇게 가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현실이 참으로 슬픕니다. 내 괴로움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 국민의 괴로움을 해결하겠다고. 제 방송에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그런 관점에서 저렇게 나선 사람들이 여러 사람의 아픔을 해결할 정도로 공정하고 힘이 있고 얼이 크고 마음의 근육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